참 그 흔하지 않은 분을 하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 성함은 김남일 대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인생을 산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셨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양력으로는 98년 한국 무크르파벳 원정대 부대장을 지내셨고 또 2000년에는 한국 아비가빈 원정대장 그리고 서울 티벳 합동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대장을 하셨으며 한국 코베아 로브제캉 원정대 지도의원 또한 금강대 구룡폭포 비봉폭포 빙벽 세계 최초 등반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북한 금강산 구룡대 암벽 코스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북한 금강산 세존봉 암벽 코스도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 네파 히말라야 로체남벽 원정 대장을 지내셨습니다. 2001년부터 12년 동안 서울 산악 조난구조대 구조대장 연입을 하셨고요. 1989년부터 12년 동안에는 한국 등산학교 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12년까지는 대한민국 특정사 특수전 교육단 해병대 119 구조대 훌륭 교관을 지내시고 2010년에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산악체험 운영을 하셨고요. 또 저한테 주셨던 프로필을 보자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로도 모자랄 만큼 많은 양력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또 청소년들과의 체험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김남일 대장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또 워싱턴에 참 정말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산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을 우리 워싱턴에서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랑은 뭐 조금 가까우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저도 배울 그렇죠. 점도 많고 뭐 세월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동산 하면서도 가끔 만나 뵈면은 좋은 말씀도 많으시고 시간이 뭐 앞으로 있을 30분이 모자랄 정도로 아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장님 어떻게 산을 뭐 태어날 또 타신 건 아니겠고 어떻게 산을 타게 된 배경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배경은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산을 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로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려서부터 뒷동산에서 이렇게 뛰어놀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등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기를 뭐 이야기해라 이러면 사실은 그런 등산 개념보다는 여행의 개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집에서 뭐 담요나 뭐 이런 또 냄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배낭에 주섬주섬 달고 이제 여행 가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등산에 대한 제대로 체계화된 등산이 이런 것이고 등산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이제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전문적으로 그런 전문 클라이머들을 키워내는 등산 교육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한 20여 년 강사 생활을 한 한국 등산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국 등산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등산에 눈을 뜨고 아마 등산가의 길로 들어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등산 교육기관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몇 년을 걸어오셨죠? 30년 넘은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얼핏 들으면은 산과 함께 보낸 시간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많다고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죠?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건 분명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거의 그 보여지는 생활 자체가 산과 같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산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뭐 따지면 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계신 시간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갑자기 부동산이 산 전문가를 불러서 뭐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도 좀 저희가 의아했습니다. 의아하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이제 끄집어낼 텐데 김남일 대장님께서 이제 산을 타실 때, 야,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우리가 보통 따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네 뒷산도 아니고 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을 많이 타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한계 그리고 최고의 고통의 순간 그리고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게 한번 우리 앞으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얼른 한번 꺼내봤어요. 예.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프로페셔널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은 다 한두 번은 겪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전문가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등산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한계 상황에 부닥뜨리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극복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등산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도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역경과 난관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가까운 셰난도 에리어에 등산을 간다. 네. 이래도 사실은 자주 가본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다 알고 있는 지역이고 길도 알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면 물 마실 때도 있고 쉘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가는 것과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등산을 갔을 때 그 어떤 마음 심적으로 받는 그 압박감은 아마 다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무사히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이제 이것을 어찌 보면 이제 그 심적 고난, 정신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그런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이제 가면서 평상시에 등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오르막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이제 숨도 차기도 하고 한 20-30분 걷다가 이제 숨 헐떡거리면서 쉬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본인이 정상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느끼는 성취감은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도 이게 견줄 수 없는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 대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꼬집어 주셨는데 우리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언어도 안 통하고 미국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맞닥뜨린 이런 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확실성 그렇죠? 그거에 대한 도전을 우리 이민 사회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그죠? 이민 1세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물설고 낯설은 곳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데에 이민을 와서 이쪽에서 본인의 어떤 삶을 개척하고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희생들을 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등산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같은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속에서 본인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그런 내가 이런 것들 이뤘구나 이런 아마 만족감도 있으실 텐데
제가 뭐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제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본인들을 위한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투자나 경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시기라고는 봅니다. 저도. 맞아. 아니 저도 이제 산에 가야지가 벌써 저도 뭐 몇 년이 막 후딱 흘러가고 네. 보기만 해도 좋은 산 뭐 가을이나 돼야 단풍 구경 가나 싶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산에 대한 관심만 지극히 높은데 막상 시간을 못 내요. 사실 살다 보면 이민 생활이 하루라도 각박하다 보니. 근데 제가 대장님 사전 인터뷰에서 한번 만나뵀는데 일만큼이나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은 결국은 건강. 저도 최종 정말 목적인데, 들었는데 예. 이게 그 고통의 순간이나 힘든 순간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게 체력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체력이 전혀 아니진 않겠지만 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력이죠.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게 등산이든 아니면 또 이 이민 생활의 삶이든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선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포자기 상태 그걸 이제 뭐 무기력증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빠져들면서 뭔가 헤쳐나갈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의 정신력과도 결부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뭐 정신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자꾸 본인의 그런 정신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을 자꾸 이제 권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가장 좀 이 일상생활에서 정신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다. 이래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의 산과의 생활을 짧은 30분 동안에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얘기가 네. 또 다시 이민 생활 얘기를 하자면은 참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다시 찾아오면 나는 정말 어떻게 견딜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지나가면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또 지금 이민 생활이 어떤 분은 또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잘 안 되고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김남일 대장님이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이거 다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짧게든 길게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듣기로 인도 생각해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수처 질환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도 한번 이제 경호 씨랑 뭐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도 약 한 20여 년 전으로 생각이 20년 듭니다. 예, 97년 8년이니까 아마 그때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과 인도가 그 영국에서 독립한 지 50주년 기념 등반을 두 나라가 합동으로 했던 시대입니다. 아마도 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등반으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봉우리를 인류 생성 이래 최초의 오른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전혀 오픈되지 않은 히말라야 그 봉우리를 인도 정부에서 오픈을 해줬고 세계 최초로.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하고 인도 팀하고 이제 같이 등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